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27일 목요일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흐린 목요일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 들면서 차차 맑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식시장도 점점 맑고 밝은 기운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다소 진정된 가운데 경제 재개의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를 모아둔 러셀 지수는 1.97% 올랐습니다. 국내 시장은 강보합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전일에 이어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0.54% 하락한 3,15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44% 하락한 961포인트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행주 또 항공주의 움직임 있고요. 건설주, 원자력 관련주가 상승세 보이는 목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레포트의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희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희경제TV 주식 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하고요. 유튜브 서희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전문 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장 지지부진하게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인다고나 할까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시장은 여전히 그냥 박스예요.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게 작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분들이라면 아마 올해 들어서서 만만치 않은 시장을 좀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경험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초보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요. 작년 같은 시장 향후 10년 내 안 옵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오프 채팅방에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반도체 쪽 왜 이렇게 빠지냐고. 그 부분들인데 과거의 기대감으로 일단 올랐어요. 소부장에 대한 수혜, 국산화 이런 부분들로 흐름들이 나왔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진행이 됐던 게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크게 상승을 했던 만큼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 중이에요, 지금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무조건 IT라고 해갖고서 이제 되지는 무슨 얘기냐면 소부장 수혜주, 국산화 수혜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라갔다라면 이제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지를 봐줘야 돼요. 그렇지가 않다라면 도태되는 IT 쪽이 좀 생길 거예요.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실적 체크는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고요.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장 섹터 조정받았을 때 반토막 내고 간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 섹터는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심리를 좀 잘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군들 따라 들어가지 않는 거, 그 부분들만 기다리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뇌동매매 하는 전략은 더더욱 안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기억하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불안하다 싶으면 아예 그냥 좀 쉬어요. 냉정하게. 쉬셔도 좋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이다. 작년 같은 시장 향후 10년 내에 안 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반도체 주주 빠지는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적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성장 섹터는 변동성이 크고 지금 구간에서 심리를 잘 다스리자 말씀 주셨습니다. 불안하다 싶으면 좀 쉬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네요. 다음은 이주영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시장 일단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계속 똑같이 관점은 변한 게 없습니다.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 흐름 나와주고 있는 추세대 하단 부근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보면 저점이 한 3,140포인트 이 정도에서 지금 잡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요걸 깨고 내려갈지 아니면 지켜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전저점 부근이고요. 그리고 추세대 하단 부근 요 위치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구간은 좀 지켜주는 흐름으로 살짝 이탈하더라도 막판에는 좀 올려주는 그런 그림으로 마무리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내일 올려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 추세 저항 라인들이 이렇게 이제 눌리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하방으로 한번 좀 밀릴 가능성 3,1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구간을 좀 지켜준다 생각을 하고 분할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종목들 실적이 확실하게 받쳐주는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런 관점으로 HMM이라든지 이런 것들 크게 안 빠지잖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좀 불안한 시장이다고 하면 뭔가 어딘가에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2분기에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아니라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행주라든지 이제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를 한 그런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관망을 하시는 방법 괜찮다 생각 들고요.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내릴 때 좋은 종목들 싸게 좀 살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받쳐주는 종목도 체크하자 말씀 주시면서 어떤 종목 매수할지 모르겠다면 관망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문자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세원, LG화학인데요. 세 종목은 이지호 의원님 도와주세요. 네, 대한전선부터 봅시다. 대한전선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 종목은 제가 강연회 때도 이야기 드리고 했는데 호방건설에 이제 인수된다라는 이슈로 이번에 이제 추세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고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는 내려오던 추세가 이제 상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흐름인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거래량 어저께 이제 시세 나오면서 정고점 올려 세운 자리에서 거래량이 이제 조금 나와줬는데 거래량이 크게 안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단기적인 상승 추세 흐름을 좀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지금 신규로 좀 매수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점 구간이 잘 됐어요. 11,055원? 죄송합니다. 1,155원이네요. 1,150. 저점 구간에서 매수가 잘 되신 것 같고 분할로 수익을 조금 챙기시면서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비중 한 10%시니까 저항 구간 도달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 저항이라든지 요 구간은 조금 매물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입찰가를 좀 본다면 제 생각엔 지금 한번 거래 터지고 나서 저점 구간을 지금 1,475원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1,475원을 이렇게 입찰가로 좀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적적인 부분이 호방건설이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사실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55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적이 올해 2분기, 3분기에 좋게 나와서 작년치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시총 13조거든요.
1조 3천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조 3천억인데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못해도 한 1,000억 정도는 올라와줘야지 적정 주가 수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부채 비율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딱히 좋은 종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슈에 의한 접근으로 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여기서 한 차례 더 터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세원인데요. 세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 공조 시스템, 코나 부품을 공급한다라고 해서 이제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인데, 바닥권에서 이런, 점들 그런 흐름을 보면, 추세 라인 하단 부근에서 이제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잡히고 있고, 전저점 부근,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한 5,000원이네요. 이 5,000원이란 가격을 조금,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사실 이 5,000원이라는 가격이 앞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좀 의미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1년치 정도의 차트상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 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번에 이제 조정 나오는 이 하락 트렌드는, 상단까지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은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유인텍도 급등이 한번 나와줬고요. 지금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들 저점에서 분할로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꽤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매수하신 분께서는 평단이 7,000원이신데 요 가격대까지는 한 차례 정도 제가 봤을 때 올라올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소 전기차 쪽은 앞으로 성장성이 좀 많이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기업적인 내용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장부상 매출이 이제 좀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좀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으로도 5,000원이라는 가격대 지금 저점 구간에 놓여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추세만 상승으로 좀 전환시켜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LG화학이에요. LG화학 화학업종들 좀 썩 지금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한 며칠 정도 지금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한 6% 정도 대형주니까 이 정도면 급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LG화학은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때마다 너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한 3년치 정도의 이익을 좀 다 땡겨온 것 같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제 조정 나오던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고 좀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좀 보여주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 하단으로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리콜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한 4천억 정도 여기 리콜 관련해서 이제 자금을 갖다 배정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악재로 지금 좀 밀려 내려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평단이 92,200원이라고 돼 있는데 92,000원 아니겠죠. 92,000원이면 엄청난 수익권인데 92,000원이시라면 제 생각에는 그냥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쭉 가져가면 될 것 같고 92만 원이다라고 하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15% 정도 손실 구간이시네요. 아마 9만 원이시면 문의를 안 주셨겠죠. 92만 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내용은 앞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앞으로 소속 시장은 확대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매수하신 분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번 1분기 실적을 볼 텐데
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140억. 그러니까 뭐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게 나온 거죠. 140억 정도면 굉장히 뭐 폭발적으로 영업이익 1분기 실적이 증가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잘못 봤나요? 1분기 실적을 잘못 봤네요. 이게 지금 굉장히 작년 실적만큼 올라온 부분이고, 실적적인 부분 2분기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면 올해 실적이 아마 역대급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뭐 망할 회사 아니니까 좀 길게 보시고 좀 가져가 보자. 그리고 비중도 5%이니까요. 기다려 보셨다. 지금 현재 하단에서 우리가 지지 라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앞에 전저점 부근, 그러니까 한 76만 원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까지 밀려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 이탈하는 시점부터는 분할로 조금씩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더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단기적인 반등에서 이제 정리를 한다라는 관점이고, 저는 한 70만 원을 살짝 깨는 시점이 오면 그때부터 좀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요 구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 70만 원쯤 오게 됐을 때 그때 비중을 갖다가 뭐 한 10% 정도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뭐 평단 한 77만 원 정도까지 내릴 수 있을 거고요. 거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면 그 정도 가격대에서 평단 부근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2분기 실적도 1분기처럼 굉장히 좋아진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올해 만약 역대급 실적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 뭐 LG화학 주가 더 이상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실 가격을 말씀을 드린다면 70만 원부터 65만 원대까지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65만 원 정도 왔을 때는 비중 10%, 한 20% 정도 더 늘리셔도 아마 괜찮지 않겠나. 지금 현재 실적을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1,475원 익절가 잡아주셨고요. 거래량 터지면 매도 관점으로 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세원 5,000원 이탈했으면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평단가까지 한 번쯤 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LG와 실적이 올해 역대급으로 나올 수도 있다 주시면서 망할 회사 아니니까 길게 가져가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70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 오면 또 매수해볼 만하다. 10% 정도 분할 매수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490번님 전화 주셨고요. SFA 매수가는 44,300원, 비중 10%입니다. 8490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자, SFA 좀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이게 지금 매수를 해도 이제 괜찮지 싶어서. 네. 그리고 이게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44,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0%를. 네. 길게 보고 매수하신 거세요? 네. 한 1년, 최소 1년, 한 내년 초까지요. 내년 초까지요. 네. 2차 전지 쪽도 하고 있고, 반도체 쪽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하고 있고 해요. 그죠? 예. 단점은 겁나게 무거운 게 단점이에요.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무겁게 움직이는 습성이 있어요. 빠져도 적게 빠지고 올라도 적게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인데, 주가를 보면 17년도에 고점을 치고 나서 계속 박스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예. 잠깐 좀 추세를 보면 이 45,000원짜리대가 저항이에요. 추세 중심 라인대가 한 45,000원대거든요. 예. 이 자리대를 안착을 해야 그 다음 단계인 5만 원대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17년도에 고점을 치고 나서 지금 계속 박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을 보면 17년도에
매출과 이익치가 최대로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조금씩 소폭 감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회복을 해주고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맞아요. 뭐 2차전지 쪽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이런 쪽 사업도 추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경쟁사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단점이에요. 리스크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극히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안정적인 게 좋다라고 한다라면 기다렸다가 뭐 4만 원 이하권역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좀 비중을 조금 더 늘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네, 그렇지가 않고 그냥 이 자리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글쎄요, 좀 어중간한 자리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을 늘리시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차라리 한 4만 원 이하권역? 그 이하로 밀렸을 때 차라리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는 전략이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을 하면 됩니까?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는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럼 그 자리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5만 원대, 5만 원 정도 부분이 뭐 1차적인 부분들이니까 전고점이죠. 2017년도 고점 자리대니까. 그 자리대를 1차 저항 자리대로 목표가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기대 수익이 높은 걸 원한다라면 차라리 다른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SFA 문의 주셨습니다. 주가가 무거운 게 단점이다 말씀 주셨는데요. 지극히 안정적인 기업이다 주셨네요. 기다렸다가 4만 원 이하 오면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로 1차적으로는 5만 원 잡아주셨고요. 기대 수익이 더 높은 걸 보고 싶다면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자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879번님 전화 주셨고요. 클래시스 매수가는 11,500원, 비중은 10%입니다. 7879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근데 클래시스 17,500원입니다. 17,500원이요. 네, 네. 비중은 10%시고요. 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이대로 그냥 가져갈지, 지금 좀 오르는데 한 10% 좀 더 사가지고 추가하면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장기로 보신 거고요. 아, 네. 그냥, 나는 그 매수가 오면 그냥 팔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네, 산지는 한 2달 정도 된 겁니다. 네,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매수가 오면 팔려고 하는데 본전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근데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이제 살살 올라가니까 또 생각이 올라오니까 싹 바뀌죠? 네. 그러다 여기 또 빠지면, 이거 본전하면 또 팔아야지 그 생각 또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이 가격대까지 그냥 가져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단가 조금 낮춰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 보고 나와야 되는지. 여기서 사면 물릴 것 같은데요? 아, 가지 말까요? 저는 하고 싶은 하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아, 클래시스가 뭐 하는 기업이에요, 어머니? 그 뭐 슈링크인가 뭐 얼굴 미용 쪽이죠. 기계, 화장품도 예, 만들고 미용기기도 만들고 하는 기업이에요. 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어머니. 네. 나쁘지는 않은데 화장품 쪽이나 미용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네. 뭐냐면 저기 중국에 누가 방문한다 뭐 한다 그런 얘기 쏙 들어갔다 다시 이제 슬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어저께 보니까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방안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자, 그럼 냉정하게 코로나가 진정이 될까요? 어머니가 생각하실 때 어때 보여요?
뭐 백신이 좀 더 이제 추가로 더 맞아지고 이러면 어느 정도는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그죠? 100%는 근데 아니래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죠. 예. 그러면 이게 완화가 된다라는 건데 그 기준점이 명확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어찌됐든 중국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클래시스가 이게 그 사람이 무한으로 보이긴 싫잖아요. 그죠? 네. 제가 33살이거든요. 어머니? 에? 제가 나이가 33살이에요, 어머니. 근데 33살보다 정말요? 더 보이죠. 나이가 더 들어 보이죠.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런데요. 네? 이게 죄송하지만 33살인데 그렇게-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용석 캐스터랑 이용석 앵커님이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더 나이가 더 어리죠. 네. 그러면 이 미용기구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쓰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네. 그러면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어머니.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추가 매수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좋은 생각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지금 사시는 것보다 차라리 네. 더 네. 밀리면, 여기서 좀 더 밀리면 네. 그때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10%니까 10% 정도 더 늘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이게 한꺼번에 박스 하지 마시고 네. 한 14,500원? 그 제가 14,000원대부터 약간 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쳐다만 봤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 그냥 개수만 눌리는가 싶어가 겁이 나가 못 들어가겠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꾸 그때부터 보니까 자꾸 조금씩 또 다 올라가더라고요. 자 이거는 결과론이에요, 어머니, 그죠? 네. 그러니까 14,500원부터 한 13,000원? 한 14,500원, 13,500원? 14,500원에서 13,500원. 네. 그 정도 부분에 조금 더 늘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아마 그러면 한 16,000원 정도 때 흐름들 나왔다가 좀 눌릴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대 안 오면 그냥 가만 내버려 둘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럼 반반이네. 네? 사도 되고 반반이네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여기서? 네. 그러니까 13,500원이나 조정받았을 때 사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어머니. 네. 그렇게 좀 하세요. 시장 변동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밀렸을 때 매수하세요, 어머니. 음.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클래시스 문의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는 14,500원에서 13,000원 정도 부근에서 비중 늘리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 이 가격대 오지 않으면 그냥 두고 또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우선주 픽셀 플러스 세인입니다. 새 종목은 이팀 도와주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인 대한항공 우선주네요. 대한항공 우선주. 자, 뭐 우선주 최근에 이제 큰 회사들 같은 경우 많이 오르고 나서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우선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요. 대한항공과 뭐 주가 흐름 비슷하게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한항공 보시면 지금 신고가 넘어가는 흐름이고 대한항공 우선주도 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 보시고요. 시장이 조금 뭐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포스트 코로나19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뭐 계속 끌고 가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우선주를 매수를 해서 뭐 시세를 노린다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뭐 투자금이 뭐 소액이시면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급락 나오는 시점에 보시게 되면 호가창에 받쳐주는 물량이 없어서 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우선주를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수익권이십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겠고 비중 한 10% 정도시니까 요 지금 단기 상승 트렌드를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됐든 대한항공과 함께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혹시나 뭐 대한항공이 조금 시세가 좀 잘 나오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시총이 작기 때문에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문제가 우선주들을 매매하실 때는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확 올라오는 시점, 그러니까 매매가 활발한 시점에 매도를 못하면 매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래가 터지는 날 좀 수익을 챙기시는 관점으로 이제는 좀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신고가 흐름을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그런 관점이라면 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우선주도 더 나오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분할로 살살 지금부터는 좀 수익을 챙기자. 그리고 49,600원이 지금 전고점이거든요. 저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러 가는 양봉이 나온다. 거래량이 좀 올라와 준다. 그러면 다 정리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우선주 수익 챙기셔가지고 또 다른 좋은 종목들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픽셀 플러스인데요.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 지금 좀 돌리는 뭐 그런 모습인데, 자, 아날로그 이미지를 또 뭐 변환을 해주고 뭐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뭐 카메라 SoC 쪽으로 차량용 카메라 SoC 쪽으로 하고 있고, 뭐 이미지 센서 쪽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차량용 카메라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자율주행 관련 좀 엮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승 추세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데서 크게 뭐 주가가 저점을 최근에 만들었던 저점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저는 여기서 반등하는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8,200원에서 8,500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올 가능성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집니다. 시총이 620억짜리 그러니까 굉장히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업적인 내용, 증거금 100%라는 걸 보니까 뭐 기업적인 내용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런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자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부채 보시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주긴 하지만 일단 실적이 흑자로 전환해서 이대로 유지를 좀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620억 뭐 지금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생각에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치고 빠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월봉 보시면 이제 상장하고 계속 이제 내려오다가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일단 좀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 매수 평단이 8,400원대 정도 되시는데 아마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그때 뭐 한 2분기 실적 나올 때가 될지 아니면 그 전에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실적도 조금 체크해 보시고 하면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매수가 오면 이것보다 좀 더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좀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1,000원 지금 최근에 저점으로 지지해 줬는데 이 가격대이면 뭐 손절한다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해인인데요. 자, 해인이 주가가 좀 잘 치고 올라가다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세를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강하게 상한가 치고 난 이후에 추세대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 주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제 건설 기계 관련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섹터들 최근에 이제 막 좋았고, 중소 건설 업체들 뭐 벽산이라든지 막 일성건설 제가 이야기 드리고 나서 막 급등 나오는 그 시점이었어요. 이 종목 상한가 갔던 시점도. 그래서 요 건설주들 쭉 올라가는 흐름과 함께 좀 보시면 좋은 종목인데,
건설 자재나 아니면 이제 그 건설 기계 관련돼서 당연히 수요가 이제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그렇게 이제 보시고, 60일선까지 지금 살짝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요 이제 좀 반등하는 흐름으로 추세 저항을 돌파해 준다면, 제가 봤을 때 시세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800원에 비중이 30%. 이 비중이 30%왜 이렇게 좀 비중 높으시지? 그리고, 이게 좀 분할로 사셨으면, 내가 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건설 쪽 관련된 실적들은 제 생각 2분기나 3분기 정도, 그 정도 지나야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이제 건설 쪽엔 어음을 많이 돌리죠.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실적이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고, 지금 보시면, 해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실적 대비, 해서는, 기존에 이제 나왔던 실적대로 만약에 실적이 나온다,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주가는 과하게 오른 부분이 아니고, 또 건설 섹터의 흐름도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때 4대강 보건사업 관련주로도 엮였었고요. 방산주로도 엮여 있고, 북한 자원개발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사회이사가 부장검사 출신이다, 서울 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대선주로도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요번에 60선 부근에서 이제, 못 돌리게 되면, 지금 7,200원대 종가 기준으로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요 라인을 일단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요 구간에서 이제 돌려가지고 돌파해주는 흐름 나온다. 그러면 비중, 요런 종목들, 소형주들, 그리고, 테마주 성격이 있는 종목들 비중을 갖다가, 한 15% 정도 하는 게 저는 좋다 생각을 하는데, 절반 정도 8,000원 선에서 줄여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15%는 신고가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우선 차익을 노리시면 소액으로 하시는 게 좋다 말씀 주시면서 지금부터는 분할로 수익 챙기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픽셀 플러스 8,5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 실적 체크하면서 매수가 오면 정리하자 이런 의견 주셨고요. 해인 다음은 지금 주가는 좀 과한 오름 아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기간 조정 거치면 상승 흐름 있다 말씀 주시면서 8,000원 정도에서 절반 줄이고 나머지는 신고가까지 보자 이런 말씀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450번님 전화 주셨고요. 에코프로비엠, 네, 오랜만에 에코프로비엠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17만 8,0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30%입니다. 5450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에코프로비엠 좀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본정가인데요. 이게 많이 갔었는데 네. 이게 굉장히 그 배터리 양극, 그 차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길게 가져가려고 했는데 너무 떨어져서. 네, 매수는 언제 네. 하셨어요? 저는 작년 12월이요. 12월이요? 네.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네네. 네, 자,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네. 올랐다가 빠졌네요. 네. 비중이 30%이시고요. 네네. 2차 전지의 수요는 네. 아마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다들 보실 거예요. 그죠? 네네네. 뭐 10몇 배, 뭐 수십 배 성장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죠. 네. 그죠? 예. 많이 올랐으면 조정기라는 걸 거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 간간히 보게 되면 이렇게 변동성이 좀 많이 이렇게 생겼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 지금도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에코프로비엠이 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증설도 하겠다라는 공시가 좀 나왔어요. 설비 투자. 네네. 그게 증설을 하는 그 부분들이 왜 할까요?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죠? 네네. 그걸 미리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옛날처럼 이게 성장을 이제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줄어들 것 같다라면 그건 문제가 좀 될 거예요. 역성장을 하니까. 예. 근데 2차 전지는 이제 막 커 나가는 중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망은 밝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30% 비중이고 약간 손실권역이세요. 네네. 수익이 좀 낮다가도 매도를 차익을 안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그냥 가져가세요. 아, 비중을 늘리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그대로 그냥.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아직은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고 했을 때는 종목군들은 다 박스로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만약에 빠진다면 뭐 15만 원 정도 때 초반 오게 되면 거기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해보시든가. 아, 네. 지금은 그냥 30% 비중이 적은 비중은 아니시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길게 어찌됐든 간에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길게 보실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비중으로 갖고 계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추가 매수할 바에는 차라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안 올라간 종목을 보세요. 아, 네네네. 아,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위원장님. 투자하시고요. 네, 에코프로비에 문의 주셨습니다. 장기로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뭐 끝까지 가져가 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증설 이슈도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722번님 전화 주셨고요. 제주 반도체 매수가는 7,000원, 비중이 50%입니다. 8722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수고 제주 많으십니다. 반도체,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제주 반도체 문의 주셨는데요. 저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뭐 계속 이렇게 내려가니까 내가 첫날부터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서 네. 너무 이거 좀 궁금하고 반도체를 내가 좀 다른 것도 좀 갖고 있는데 반도체들이 다 내려가 가지고 네. 또 제주 반도체는 너무 많이 내려가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도체 IT 쪽 섹터가 다 빠졌어요. 예, 예. 그죠? 예, 예. 주가가 좀 제법 올랐어요. 예, 예, 예. 주가가 제법 올라간 상황에서 다른 쪽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보면은요, 아버님. 네네. 이거 5월 달에 사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 달에 사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반도체의 업황이 좋다, 빅사이클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왔었잖아요. 소부장 쪽 얘기도 계속 나왔었고, 그죠? 예, 예,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갖고 그 부분들로 인해서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예, 예. 그래서 올라서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비싸 보이는 거예요. 예, 예. 비싸 보인다라기보다는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시각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 철강주가 싸 보이고 조선주가 싸 보이고 그다음에 내수 쪽이 싸 보이고 이런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그냥 내버려두고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못 올라가 있고 싸 보이는 쪽으로 지금 이게 계속 순환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얘네들이 막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밸류가 좀 부담스럽겠죠. 예, 예.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쉬어가는 구간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딱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적이 좋은 애들, 요런 애들이 다시 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 예. 그 기간적인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반기에 아마 삼성전자가 발주가 다시 또 시작이 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그죠? 예, 예.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반도체 쪽에 있어서 발주 사이클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저점 자리대를 이제 다음 달 정도는 큰 바닥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보니까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아요. 뉴스 보고 예. 하다 보니까 4월 달에 매출이 좀 최대치를 좀 기록한 것도 있고 예, 예. 1분기 때 이연된 부분들도 있고 한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예, 예.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서는 박스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이렇게. 그러면 하단 자리대를 보게 되면 5,500원 이하? 예. 요 3월 달에 저점 자리대 있잖아요. 예, 예. 전자리대까지는 그래 좀 편안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이제 돌려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 반도체를 제주 반도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SF 반도체에도 내가 좀 그것도 한 50%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도체들이 너무 많이 빠고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이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반도체가 지금 싸다 이거 너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네. 좀 돈 벌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거가 지금 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보실 때요. 네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 TV에서 좋다라고 한 게 의도적으로 손해를 보게끔 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예.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네네. 그냥 배제를 하고 보세요. 예. 아니면 단기적으로 나는 이걸 단기적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제 손절 라인을 잡고서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예. 되고 비중을 예. 한꺼번에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분할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셔야 나눠서.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가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네. 계속 한 석 달 동안 이렇게 그냥 반도체에 대해서 그냥 방송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 또 들어가고 또 다른 거 팔아가 그렇게 중이 그렇게 많이 됐어요. 예, 이제 한 6종목 가지고 네. 있었는데 이제 이놈을 가지고 이제 거리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 SF 반도체라든가 제주 반도체 이거가 그냥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네요. 지금은 그냥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소금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문의 주셨습니다. 지금은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삼성전자 발주가 들어올 거다 말씀 주시면서 이 바닥을 좀 다진 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반도체주만 들고 계신데 뭐 다른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위원님 두 분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